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2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주시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협의회를 가졌다는 소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경주시가 2014년부터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원자력 해체연구소, 원자력 해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센터, 연구소 뭐 이렇게 불렸던데요. 이걸 경주시에서는 2014년부터 강력히 유치운동을 해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 중단이 됐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동남권에 이걸 건설하겠다 이러면서 부산, 기장, 부산, 울산, 경주 이렇게 치열하게 유치운동 벌여왔었는데, 이게 어느 도시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고 부산, 울산 경계 지역에는 경수로형 원전해체 연구원, 그리고 경주에는 중수로형 원전해체 기술원,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두 개를 건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지금 유력하게 알려지고 있고, 15일날 이걸 지자체 관계자들 산자부, 환수원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 경주포커스 어제 뉴스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뉴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전인시장을 비롯해서 경주시 공무원 국시장 전원, 또 과장급 이상 공무원 10여 명, 이렇게 경주시 공무원 한 20여 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에서는 임백은 위원장, 또한 10여 명의 상설위원장, 또 소 시의원 4명 전원,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및 경주시 현안 사업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런 이유로 국가투자예산 확보 및 확보 재정전략 당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만났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자유한국당 계열의 시장이 연속으로 경주는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 경주에서 여당은 계속 자유한국당 소속 계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그 앞에 DJ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현재 집권은 했지만 경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집권 여당이면서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소수인 그런 신세인데,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 경주시하고 민주당 계열의 정당 관계자들이 당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은 오늘이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색깔은 요즘 파란 색깔을 쓰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빨간 색깔을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반대했지만. 근데 이걸 전화기 시장은 당연히 자유한국당 소속을 상대하는 빨간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임백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한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오늘 시장실에서 만나서 서로 넥타이 색깔이 다른 걸 보고, 그러면 우리 넥타이를 꼬매자, 이렇게 해서 서로 넥타이를 맞바꿔 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화기 시장의 회의 때 소개를 했는데요. 임백은 위원장 넥타이가 본인보다 비싼 것이어서 제가 덕을 봤다, 이렇게 조커도 했고, 상생 협치한다는 차원에서 작은 몸짓이지만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 또 이 사상 첫 당정협의에 대해서 전화경 시장도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자.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지 않느냐. 민주당 임백은 위원장도 자신이 평생 경제학자로 살아왔는데 검은지든 흰지든 간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간에 쥐만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흥무백매론 이야기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도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 경주포커스 기사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오늘 현장 분위기, 오간 이야기들 상세하게 이렇게 제가 기사로 해놨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서 기존은 자유한국당 사실은 시의회도 절대다수고 국회의원도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시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당정협의회는 익숙한 모습으로 봤습니다만, 어쨌든 임백은 위원장도 본인이 민주당의 위원장인데 경주시에서 왜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같이 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을 텐데 왜 자꾸 나를 소외시키냐, 이런 걸 저는 작년에 기자회견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지역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오간 이야기는 기사로 상세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경주시가 그동안에 유치를 위해서 공을 많이 기울여 왔던 것, 뭐 원자력 해체연구원, 연구소 또는 뭐 연구센터, 이게 지금 그 정부가 결정할 때가 지금 다 됐는데, 아시다시피 고리 원자력, 비장구리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김수로형 원전입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월성 원전 1, 2, 3, 4, 5기가 모두 그 중수로형 원전이고요. 그런데 이 원자력 해체연구소는 경주에는 중수로형 원전 해체연구소를 짓고, 그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기 지역에는 경수로형 원전 해체연구원을 짓기로 현재 거의 뭐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 이게 앞으로 뭐 경주 우리나라에도 2030년 되면 12개의 원전이 필요가 되고, 이걸 해체하는데 한 10조 원의 비용이 들 거다. 그래서 매우 그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 전 세계 시장으로 봤어도. 이러면서 그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 연구원을 추진하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추진을 하다가 2014년부터 그때 경주시에서는 한 22만 5천 명의 서명용지를, 지지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고, 여러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달에 이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못 났다. 이게 사실은 지자체 경쟁이 뜨거우니까 아마 골치 아파서 그랬지 싶은데, 이걸 사실상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단됐던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2017년 7월이던가요? 2017년 6월 달에 고리 1호기 연구정비 선포식에서 이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동남권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이러면서 부산, 울산, 경주 이렇게 뜨겁게 추진을 벌여왔는데요. 이게 지금 15일날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한수원, 산업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시, 부산시 지자체장들 모시고 업무 협약을 한다고 합니다. MOU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원전 해체 연구소를 한 곳에 지지를 않고,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경수로 원전이 주를 이루는 부산, 울산에는 그 별도로 짓고, 또 경주 중수로 원전이 있는 경주에는 별도로 짓고, 그래서 이른바 2월달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잖아요. 이 부산, 울산, 경기 지역에 원자력 해체 연구원이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받아섰는데, 이런 그 이후에 아마 대구 경북에 대한 정치 부담을 느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 부산, 울산 지역에는 원자력 해체 연구원 본원이 가고, 경주에는 중수로 본원이 온다, 분원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본원,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명칭은 부산 쪽에 짓는 거는 원전 해체 연구원을 설립을 하고, 경주에는 원전 해체 기술원으로 이렇게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본원 논란도 피하고요. 그래서 15일 오후에 고리 원자력 본부에서 부산, 울산, 한수원이 먼저 원전 해체 연구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또 그리고 경북도 경주시 한수원은 원전 해체 기술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부산 쪽으로 가는 게 한 1,700억, 그리고 경수에 원전이 많으니까 그 전적으로 연구원의 어떤 규모는 부산 쪽에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입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들은 그 다음에 경과나 이런 부분들은 경주포커스 기사에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행복면이 오늘 인구 2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그래서 현곡면에서는 3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16,000명이었는데요. 최근에 현곡 이쪽에 대단히 아파트 이쪽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1년 사이에 작년 3월 말에 16,000명이 된 것이 오늘 4월 12일 기준으로 인구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20명 정도가 현곡면 사무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현곡면 사무소에서는
이 2만 번째 전입 세대에게 뭐 꽃다발도 주고 이런 화장품과 같은 이런 기념품도 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총 투자 금액 한 340억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 프랑스 자본을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안강읍 중앙로에 340억 정도를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 340억을 투자를 해서 안강읍에 공장을 짓고 한 50명 정도 고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전학인 시장이 기사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투자 얼마 전에 뭐 전기차 완성차 공장 투자 협정도 체결했고, 또 뒤에서 이런 프랑스 회사도 유치를 하고, 이런 투자 유치 성과들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경주로 봐서는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인구 증가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매우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기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민체전 경주시가 늘 뭐 하면 3등을 목표로 하잖아요. 어제 경주시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 있었다고 합니다. 경산에서 올해는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주 엑스포의 대표적인 공연 플라잉은 경상북도 내 경주를 제외한 22개 시군 또는 문화센터 축 어디서나 요청을 하면 이 공연을 추가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이렇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4월 10월부터 7월 12일까지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요리조리 살펴보는 성덕대왕 신종의 아름다움, 경주박물관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성덕대왕 신종, 그에 대한 아이들에게 이 종의 아름다움에 또는 뭐 종의 문화재적 가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예, 이상으로 2019년 4월 12일 경주 포커스에 내드린 뉴스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